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용숙입니다. 성생활에는 은퇴가 없다. 라는 오늘 프로그램에서 같이 이야기해 볼 제목은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의 속을 몰라 애태우는 남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기서 보면은요, 아내, 남편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내하고 남편은 부부라는 이름으로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 아내하고 남편이 사실은 생활 공동체로 그리고 경제 공동체로 사실은 친밀감이 엄청 높은, 가장 어쩌면 인간 관계에서 가장 이렇게 친밀감이 높은 이런 관계가 아닌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친밀감이 높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배우자는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같이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며 상담실로 들어오시는 남자분을 보고 저는 반가움과 의아함이 함께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지난번에 성집단 프로그램에 참가하셨기 때문에 이미 안면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그 전에는 또 남성들만 구성되는 남성 집단 프로그램도 같이 하셔서 두 번의 집단 프로그램을 같이 참여를 했었던 분이라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때 정말 진정성 있게 열심히 참여하셨던 분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제 인상에 많이 남아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또 이렇게 남자분이 한 번 정도는 모르지만 두 번의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기억이 선명한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들어오셨을 때 저는 반갑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의아하기도 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유난히 이분이 관심이 있었던 대목이 그 여성의 성심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고요.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매너도 좋으시고, 그다음에 성을 이렇게 천박하지 않게 표현하신, 사실 남자분들 중에서는 이게 호기심도 있고 그다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을 하실 적에는 조금 이게 뭐 약간 희롱하듯이, 그리고 약간 이게 천박한 표현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렇지가 않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제 인상이 깊었었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60대 후반에 좀 젊은 층에 계시는 그런 참여자였고, 그리고 외모도 되게 좋으셨고요. 혼훈하셨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혼성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들한테 사실 인기도 좀 있으셨던 이런 분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되게 반가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반갑게 맞이하니까 굉장히 쑥스러워 하시면서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정말 도움이 필요해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같이 본인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69세 남자로 아내와 딸 둘을 슬하에 두고 있으며 손주와 손녀딸 한 명씩 2명이 있어요. 전문직에 종사하고 은퇴해서 65세에 은퇴해서 지금 이제 몇 년 지났습니다. 지금 은퇴하고 잘 은퇴 후에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이번 기회에 제 인생을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실은 제 인생을 보면 그리 특별할 것도 없이 아주 굉장히 평범한 인생입니다. 어려움을 겪었다든가 하는 거 없이 어쩌면 굉장히 지루하다 싶게 평범하게 학교 생활도 보냈고요. 공부도 뭐 남들 못지않게 그냥 상위권 학생이어서 큰 어려움 없이 지냈고, 결혼도 이제 저하고 비슷한 이런 아내를 만났어요. 5살 어린. 그리고
양쪽 집안에서도 반대 없이 다 축하해 주셔서 축복을 받으면서 시작을 했고요. 제가 원래 결혼을 하면 3년쯤은 신혼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것도 아내하고 같이 잘 맞아서 3년쯤 후에 아이들을 둘을 낳아서 잘 키웠습니다. 물론 아이들도요, 아내가 아주 살뜰하게 피었기 때문에 잘 커주었지요. 결혼도 비슷한 짝을 만나서 또 본인들이 이렇게 결혼을 하고 해서 정말 어렵지 않게 인생을 잘 보냈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 친구들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가장 이상적으로 사는 거 아니야? 삶이 너무 이상적이지 않아? 라고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자잘한 이런 어려움은 왜 없었겠습니까만, 제 삶은 그런대로 굉장히 평탄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복지관에서 하는 집단 프로그램을, 상담 프로그램이죠. 그걸 2번이나 참여하고 오늘도 선생님을 왜 왜였냐 하면요, 정말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제 생에 가장 어려움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주 평범하고 어려움 없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찌 사람이 한평생 사는데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사소한 어려움이 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럴 때마다 사실 아내는 정말 현명하게 처리를 해 주었고요. 일이 커지지 않게 저에게까지 어려움이 없게 아내의 선에서 다 이렇게 마무리를 잘 해 주었습니다. 물론 저도 아내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제 사회생활은 물론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덕분에 저희의 노후는 큰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 건강 등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제 은퇴 생활을 편안하게 즐기면 되겠구나 하며 지내고 있었던 은퇴한 지 몇 달이 지난 후 아내는 카페 가서 커피를 마시자고 하길래 그러자고 하면서도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커피를 카페에서 마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커피가 너무 비싸다고요. 집에서 원두를 갈아 내려 마시거든요. 그렇지만 자주 있는 아내의 청이 아닌지라 순순히 따라 나섰습니다. 둘이 카페에 가는 것이 자주 없다 보니 슬그머니 설렘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날 카페에서 아내는 이혼하고 싶다는 기가 막히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둘이 함께 사느라 힘들었으니 이제는 각자 잘 살아보자고, 이혼도 준비가 필요하니 한 3, 4년 준비한 후 하자고요. 전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차분한 말투와 확고한 논리에 아무 말도 못하고 말았습니다. 더 답답한 건 이혼의 구체적인 이유를 물으니 그동안 가정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다,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을 인정하고 응원하고 허락하겠다 해도 이혼을 고집하는 겁니다. 지금도 아내가 왜 그러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혼 생활 30여 년 동안은 서로 큰 소리 내고 싸운 적도 몇 번 없습니다. 의견이 서로 안 맞아 내가 불편함을 표시하면 아내가 받아주고, 아내가 싫어하면 나도 하지 않고, 젊어서도 성적인 접촉도 그리 많지 않았으나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50대 중후반부터는 거의 스킨십 같은 사랑의 표현은 없었습니다만 모두가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렇게 잘 지내왔습니다. 처음에 혹시 이 아내가 바람난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건 확실히 아니더라고요. 아내는 이혼을 통보한 후에도 이전의 생활과 별 다르지 않게 생활하고 외출도 거의 없고 저를 대하는 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주장하는 이혼 준비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 이혼 준비는 저에게 요리, 청소, 빨래 등 집안일을 배우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게요. 그리고 아내도
사회생활이 필요하다며 자격증도 따고 은행 일과 법적인 서류 처리하는 방법 등을 저한테 묻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가 왜 이러는지 정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더욱 걱정인 것은 아내가 이야기한 준비 기간이라는 3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원인을 알고 싶어서 이제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다른 또래의 여자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여성의 성심리도 공부하고 부부 대화도 공부하고 하며 아내의 속을 알아보려고 했으나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속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도움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 남편분의 이야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평의 인품을 보고 이렇게 같이 이 프로그램을 해보고 했었던 이런 경험으로 봐서 저도 왜 그러는지 정말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례를 들으시고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이 아내분은 무슨 이유로 이혼을 남편에게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아내의 속마음은 도대체 뭘까요? 저는 이유가 전혀 짐작이 되지 않아서 뭐라고 대답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대부분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내담자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 짚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여쭤보고 그것들을 좀 확인을 하고 이러면서 같이 문제를 풀어가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분의 말씀을 듣고 확실하게 하나 알았던 것들은 아내분이 이혼에 대해서 굉장히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거 하나, 그리고 오랫동안 이혼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들은 확실하게 제가 알 수 있었어요. 다만 이혼의 이유가 개선되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내분의 생각, 아내분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질문 드렸어요. 아내가 이혼 통보를 했었을 적에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대응하셨는지를 여쭤보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혼 얘기 들을 때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쳐다보기만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같이 이야기해 본 적 없고요. 그다음에 저는 왜 그런지를 좀 알아야 되겠어서 답답한 마음으로 원인을 계속해서 벌써 2년이 넘게 찾는 중이에요. 그래서 아내와 생활 중에서 제가 조금 무엇인가를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남편분을 보고 저는 이유를 좀 알 것도 같은 느낌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아내분과의 상담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아내분께 좀 만나볼 수 있도록 다리를 좀 놔주십사. 그리고 아내분이 한번 이렇게 오십사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더니요. 진짜 며칠 후에 아내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봤는데 아내분은 되게 우아하고 기품이 있어 보시는 인품을 갖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야기를 나눴더니 아내분의 말씀은 사실 오고 싶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남편분이 여기를 좀 가봤으면 좋겠다라고 간곡하게 청을 하셔서 오게 됐다라고 하시면서 나는 할 말이 별로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미 저는 충분히 여러 번 노력을 했다. 그리고 그 오랜 세월을 이야기했어도 그리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아서 이제 남편하고 관계가 개선되리라고 하는 것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직면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어요. 아내분은 왜 이혼을 하시려고 하는지 남편분은 모르신다. 이유를 알고 싶어 하신다. 라는 말을 하자. 그게 바로 이혼하고 싶은 이유예요. 라고 대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다시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아내분을 만나보고 나니 저는 왜 이혼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눈치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은 왜 이혼을 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찾으셨나요? 그렇다면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그다음에 이해하고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지금부터라도 무엇을 바꾸면, 우리가 무엇을 변화하면 그렇게 서로 따뜻하고 행복한 이런 관계를 만들어가고 나머지의 그 노후의 생을 조금 더 행복하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왜 아내는 남편한테 이혼을 요구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 눈치를 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남편분은 굉장히 인품도 좋으시고요. 그리고 앞에 그 사례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남자인 내가 도대체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사위로서 어떻게 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아내분도 그런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을 두 분 다 정말 노력하시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행동으로 그리고 삶 안에서 녹아내셨던 분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평탄한, 별로 어려움 없는 생활들을 유지하셨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덕분에 아이들도 잘 컸고요. 그런데 이 두 부부는 사실은 법대로 사는, 저희가 보통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법으로 사는 부부가 있고요, 사랑으로 사는 부부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 보면은요, 배우자에 대해서 서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남편, 아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서로 부부라는 이름으로 관계 맺음을 하면서 생활 공동체, 경제 공동체로서 같이 지내면서 정말 부부라는 것은 어떻게 딱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 도대체 이 부부라는 것을 말로, 개념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딱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부부는 사실은 사랑으로 시작을 해서 만들어지기도 했으나 사실은 법으로 서로 이렇게 엮여서, 법으로 엮였다는 얘기는 서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삶을 이루어 나가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부는요, 일정 부분은 사랑으로 때문에 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법 때문에 살기도 합니다. 이미 그렇게 부부 관계를 맺어지고, 그리고 한 집안에서의 위치, 그 다음에 아이들의 부모, 그 다음에 부모님의 자녀, 뭐 이런 내가 또 이 사회에서 아내, 남편으로서 해야 될 역할들을 충실히 해나가면서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면서 같이 굉장히 친밀한 관계인 이 두 부부들이 같이 지내면서 부부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정말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부부라는 것은 이렇게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몸하고 마음도 서로 나누는 관계잖아요. 그 몸은요, 사실 이 세상에서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내 신체를 정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의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나의 신체를 드러내는 수 있는 상대는요, 사실은 배우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의 알몸을 보여주어도 괜찮은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밑에 신뢰가 많이 바탕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행동으로 하는 이런 아무렇지도 않게, 어쩌면 뭐 부부가 당연히 몸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같이 목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부부관계를 하면서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그랬기 때문에 선물로 아이들도 받았고 하는 이런 관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 그 안에 녹아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같이 기반을 해서 정말 믿음으로 같이 사는 이렇게 물론 그렇기 때문에 또 법적으로도 보호도 받고 하는 이런 관계들이 서로 이렇게 맞아가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 봤었던 아내와 남편은 사실은 사랑을 하지 않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라고 하면은요, 사랑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사랑을 하고 있지 않지는 않은 것 같아요. 즉, 사랑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사랑을 서로한테 보여주는,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 굉장히 다름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서로 배우자라고 해서 굉장히 잘 알 것 같아요. 몇십 년을 같이 살았잖아요. 같이 있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어느 누구의 인간관계가 이렇게 긴 세월 동안, 긴 시간 동안 관계를 갖고 몸도 마음도 다 보여주고 그리고 생활도 같이 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것도 공동체고 아이들의 부모로서의 이런 혈연 관계도 이루는 이런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서로 잘 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의외로 배우자를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아니면 만약에 연애를 하고 계시는 혼자 계시고 연애를 하시는 분이시라면 파트너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보면은요, 진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이가 좋은 배우자, 우리 동양적으로 얘기하면 속궁합이 잘 맞는 배우자와 그렇지 않은 배우자, 약간 겉도는 배우자로 나누어 본다면 이 두 배우자의 차이는 뭐냐 하면요, 배우자에 대해서 서로 궁합이 좋다라고 하는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서로가 공통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많이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에 대해서도요, 서로가 맞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데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고 여기서 잘 맞지 않는 부분에서 오는 갈등에 대해서도 잘 알아요. 그리고 그 갈등을 잘 해결하는 방법들을 둘 사이에 그것이 의도적으로 의논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서 해결을 했든 아니면 자연스럽게 서로가 알아서 해결을 했든 둘이 해결하는 해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사이가 좀 좋지 않은 부부들은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비교적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속마음까지는 아니어도 겉으로 생활하는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또 생활을 위해서 식사도 준비해야 하고 그다음에 빨래도 하고 그다음에 청소도 하고 하는 중에 그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좋은 거 싫은 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래 전통적으로 보면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여자들은 집안일을 하다 보니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다 보니 사실은 역할이 좀 나누어져 있거든요. 이제 성적으로 고정관념, 그다음에 성 역할의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서로 하는 일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 세대는 남자는 남자로서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성은 여성에 대해 해야 되는 역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나뉘어서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았고 삶 안에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이제 바뀌었죠. 이게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로 이렇게 고정관념이 역할이 딱 정해져 있는 이런 고정관념을 잘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살았었던 이유는 우리의 환경들이 주로 이렇게 집단적으로 사람 개인에 대한 이런 배려나 아니면 존중보다는 가족, 문중 이렇게 집단적인 부분에서 의 배려와 존중이 더 먼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가족이나 집안이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보다 개인이 갖고 있는 생각, 개인의 행복, 그 다음에 개인의 선택 이런 것들이 더 우선시 되고 있는 이런 사회로 바꿔져 갔지요. 이게 이제 부부 생활에서도 되게 많은 서로 많은 이게 영향력들을 이렇게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 이제 베이비 부모들, 나이 조금 더 드신 우리 시니어들은 사실 이런 사회 변화가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여기 지금 사례의 배우자인 남편분은 사실은 아내와 어떻게 해요? 툭 터놓고 이야기하지 않는, 왜 그런지 사실은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왜 그런지 내가 정말 그렇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이렇게 남편분이 본인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술하셨던, 이야기했었던 부분을 보면 아내는 남편이 뭔가 불편해하면 바로 그것을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많이 했고요. 남편분도 아내가 싫다고 하는 부분을 안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으나 남편분은 아내가 그것들을 하는데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마음을 이렇게 살펴보고 그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보는 데는 매우 인색하셨다는 거죠. 아마 아내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희망과 절망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분은 전혀 눈치를 못 챘죠. 이렇게 내가 해야 될 것만 하면 되잖아. 내가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사위로서, 그 다음에 아버지로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커다랗게 잘못한 거 없이 잘했잖아. 는 것만 가지고 그런 관점에서만 본다면, 그렇지 않고 사랑을 이렇게 바라다 보고 있는 아내는 상당히 외롭고 어려웠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갈등은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있었는데요. 이 갈등을 서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 두 분이 다 인품이 너무 좋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갈등을 이렇게 부부라고 하는 이 관계 안에서, 인간관계 안에서 어떤 한쪽이 막 확 드러내고 막 화를 내고 뭐 일종의 싸움을 건다고 할까요? 불만을 표시하고 막 이러면서 사실 부부 사이나 인간관계에서는 갈등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있기에 문제점이라는 걸 알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두 분 다 엄청나게 인내력과 그다음에 엄청난 인품으로 이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니 정말 잔잔한 이런 바다 같고 정말 잔잔한 호수 같습니다만 이 안에서는, 물 안에서는 엄청나게 큰 소용돌이가 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상대방이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보는 배우자, 내가 아는 배우자가 정말 제대로 잘 보고 있는 건가? 내가 알고 있는 이 우리 관계가 정말 잘 문제가 없는 건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점검은 뭘로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머릿속에 혼자만 생각을 갖고 있다면, 사실 이 사례에 계시는 남편분처럼 남편분은 사실 아내분을 굉장히 사랑도 하시고 존중도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본인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본인이 이 원인을 먼저 알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라고 하는 본인 나름의
어떤 대처 방법이 먼저 마련이 되고 그리고 나서는 그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그리고 삶 안에서 그렇게 먼저 하시는 게 실수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또 나쁘지 않은 이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렇게 부부 사이에도 그렇게 접근을 하고 하니 상대방은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왜냐하면 사람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들을 해결하는 하고 접근하는 방법은 다르거든요.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아내분이라도 보통은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분이 막 화를 내고 짜증도 내고 막 이렇게 했을 텐데 두 분 다 굉장히 지적으로도 높으시고 인품이 좋으시다 보니 그런 것들을 다 안쪽으로 본인들이 삭히신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부부 사이에 사이가 좋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대화 아니면 본인들의 마음들을 서로 잘 이렇게 보여주고 그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왜 그런지 같이 생각해주고, 사실은 그게 어쩌면 사랑의 행동일지 모릅니다. 사실은요, 그 대화는 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 없이도 하는 대화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면 행동이 더 말보다 더 큰 대화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둘 사이에는 어떤 한편이 액션을 취했다면, 어떤 것들을 표현했다면 그 다음에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리액션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리액션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꼭 긍정적인 리액션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리액션을 하는 것이 리액션이 없는, 반응이 전혀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부정적인 반응을 하더라도. 바로 이 사례의 남편분은 아내가 액션을 한 거에 대한 것들을 받지 못했고 그 다음에 눈치채지 못했고 리액션을 전혀 안 하신 거잖아요. 사실 애지간하신 분들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동안에 이렇게 입 꾹 다물고 왜 그런지 본인이 막 원인을 찾고 공부를 하고 막 이러면서 그 해결책을 막 찾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너무 쉬운 길을 내비두고 외면하고 너무 어려운 길을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왜 그랬는가 보면은요, 사실 우리는요, 우리 마음을 솔직하고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에 되게 인색합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솔직하고 진솔하게 표현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왜 같이 나누질 못하느냐라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남편인데, 내가 남자인데, 내가 아내인데, 내가 여잔데 이렇게 해야 되잖아. 며느리니까 이렇게 해야 되잖아. 사위니까 이렇게 해야 되잖아. 엄마니까 이렇게 해야 되잖아. 아빠니까 이렇게 해야 되잖아. 라고 하는 생각에 너무 많이 이렇게 묶여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삶이라는 게 이렇게 연결선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전엔 안 그랬는데 지금은 갑자기 뭐 이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뀌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남편은 뭐예요? 남자니까 모든 관계에서 관계를 리드하고 아내는 어떻게 해요? 잘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따라가고, 그게 아니라 때로는 아내가 먼저 리드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먼저 선택을 하고 아내가 먼저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앞으로 가면서 남편을 끌고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조금 더 생각과 마음이 유연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나이를 먹으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막 60년, 70년, 80년 이렇게 살아서 막 마음이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되게 넓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고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실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마음은 경직되고 그리고 유연성이 없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잘 늙는다는 거, 그 다음에 잘 산다는 건 어쩌면 이런
마음의 유연성을 키우는 거가 아닐까라는 마음도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조금 용기를 내셔서 솔직하고 진솔하게 마음을 표현하는 거 필요하겠죠. 남편분은 아내분한테 내가 당신이 그래서 너무 놀랬고 나는 잘 모르겠고 이야기를 해주면 내가 고치겠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우리 극복을 해보자. 그럼에도 해봐서 안 된다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그때 가서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요즘 말로 이혼이 아니면 뭐 졸혼을 하든지 아니면 같이 살면서도 좀 다른 이런 생활 방식을 좀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 남편은 아내가 요구하는, 아내가 원하는 것들을 충분히 들어줄 의사가 충분히 있는 분으로 사실은 보이거든요. 아내분은 남편분이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먼저 이야기해 주기를, 먼저 손 내밀어 주기를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그러면 아내분도 남편이 그렇게 해주기를 기다리고만 있을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해서 나는 불만이다.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이야기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어쩌면 두 분이 자존심 싸움을 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분 다 솔직하고 진솔한 마음들을 표현하고, 이게 말은 쉬운데요. 정말로 용기가 필요합니다.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색합니다. 그러니 상대가 솔직하고 진솔한 표현을 했을 때 상대는 반드시 어색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것들에 대해서 받아주는, 들은 대로, 그 다음에 그가 이야기한 대로 받아주는 리액션이 필요합니다. 이게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나를 깨고 나오는 노력입니다. 그 노력은 역지사지라고 하죠. 부부가 같이 살면서 아내 입장에서, 남편의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주고 그다음에 받아주고 할 때 정말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까. 사실 이분들도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서로. 사실 부부는, 모든 인간관계는 그렇습니다. 오해가 될 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오해가 이해로 바뀔 때, 오해가 이해로 바뀌는 가장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하죠. 이게 왜 화학 실험 같은 거 할 때 보면 리트머스 시험지에서 이렇게 산도하고 알칼리성을 이렇게 변할 때 보면 리트머스 시험지가 탁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때의 그 변하는 그 터닝 포인트를 하는 역할을 하는 거는 진솔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들이 서로 오갈 때 어떤 문제든 부부 간의 갈등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는 나이 먹은 사람답게 마음의 유연성을 높여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같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사실은 저는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건강하게 이별하는 거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는 부부가 같이 살다가 이별을 할 때 그게 사별이든 뭐 이혼이든 뭐 어떤 관계이든 간에 사실은 건강하게 이별하는 게 필요하고요. 특히 연애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내의 현명함이 보입니다. 아내는 이혼을 하기 위해서 이혼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차곡차곡 준비를 해왔습니다. 서로 이별을 하려면 서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되는 일이 아닙니다. 결혼이 긴 시간을 고민하게 하지만 이혼은 더 긴 시간을 고민하게 하고요. 결혼을 해서 같이 살아가는 이런 노력보다 이혼을 하고 살아가야만 되고 살아가는 노력은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우리가 뭐 꼭 이혼이 아니더라도요. 언젠가는 서로 헤어지게 되는 게 인생이죠. 이때 정말 후회 없이 어떻게 사별을 할 거냐, 이혼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것처럼 후회 없이 사별을 할 거냐라는 것도 우리는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에 관한 것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사례에서 서로 답답하게 서로 사랑하지만 그리고 충분히 존중하지만 이해가 오해로 바뀌는, 어떻게 해야 바뀔지에 관한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저희는 배우자에 대해서 한 번 더 내가 보는 배우자가 어떤가 한번 이렇게 더 살펴보는 거, 그리고 우리 배우자와 부부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 사실 부부뿐만이 아니라요, 부부 사이가 좋으신 분은 자식하고에 관한 아이들하고도 관계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관계에서는 과연 어떤가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가족 관계 안에서 우리가 잘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한 것들을 한번 짚어보시는 거 필요하시겠고요. 이렇게 해서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용기를 내셔서 진솔하고 솔직하게 표현하고 그것들을 받아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잘 이루어질 때,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미래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의 마지막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이, 같이 한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도 무엇인가 더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하시기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